나는 그날 밤 분명히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걸 지금도 부정할 수 없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산속 사찰에서 그것도 내가 혼자였던 그 시간에 내 이름은 정우진, 33. 나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다. 몇 년 전부터 도시 생활에 지쳐서 틈만 나면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특히 오래된 절이나 산속 암자 같은 곳을 좋아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조용했고 생각을 정리하기 좋았고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그런 곳에 있으면 내가 덜 복잡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도 그런 이유였다. 경상북도 깊은 산 속에 있는 작은 사찰 하나를 알게 됐다.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인터넷에도 정보가 거의 없었고 블로그 몇 개의 길이 험하다는 정도의 설명만 있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끌렸다.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찾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으니까. 문제는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부터였다. 사찰로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좁고 험했다. 차를 중간쯤에 세워두고 나머지는 걸어 올라가야 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낮인데도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 발밑은 축축했고 흙과 낙엽이 섞여 미끄러웠다. 이상했던 건 소리였다. 보통 이런 산길이면 벌레 소리나 새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뿐이었다.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다.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30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사찰이 보였다.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법당 하나와 작은 요사체, 그리고 오래된 석탑 하나.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 느낌이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 외벽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은 있었다. 법당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완전히 버려진 곳은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불상 앞에는 아직 타담한 향이 꽂혀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었다. 그때부터 약간의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시 스님이 계신 건가?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요사체 쪽으로 가봤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그냥 잠시 자리를 비운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찝찝함이 계속 남았다. 나는 그냥 그곳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했다. 원래 계획도 그랬고 이 정도로 돌아가기에는 아쉬웠다. 해가 지기 전까지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밤에는 조용히 쉬다가 내려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선택이 잘못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산속이라 그런지 기온이 빠르게 떨어졌다. 나는 요사체 앞 평평한 공간에 작은 텐트를 쳤다. 사찰 안에서 자는 건 왠지 모르게 꺼림칙해서 밖에서 자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나는 이미 텐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 툭! 아주 가볍게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처음에 그냥 나뭇가지가 떨어진 줄 알았다.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는 일정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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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분명히 내 텐트 바로 옆에서 들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그 순간 더 무서워졌다. 소리가 계속 났다면 차라리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내가 말을 걸자마자 멈췄다는 게 이상했다. 나는 천천히 텐트 지퍼를 밖은 완전히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돌, 그리고 어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밑에 흙이 살짝 눌린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걸 보고도 애써 무시했다. 착각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라고. 산속에선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릴 수 있으니까.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부터였다.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다.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기도 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하게 역한 냄새였다. 나는 코를 찡그렸다.
혹시 근처에서 무언가가 썩고 있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시 들렸다. 툭! 이번엔 텐트 반대쪽이었다. 툭! 툭!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들고 다시 지퍼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진아 나는 손을 멈췄다.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낮고 쉰 목소리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이상하게 눌린 소리. 우진아.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바로 텐트 바깥, 내 머리 바로 옆에서 들린 것처럼.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누가 장난치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 산속에 밤중에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굳어 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말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번에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텐트 밖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흙을 긁는 듯한 소리.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텐트 천 너머로 희미하게 그림자가 비쳤다. 사람처럼 서 있는 형태였다. 그런데 머리가 기울어져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가까워졌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억지로 참고 있었다. 그때 그 그림자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텐트를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천이 안쪽으로 들어왔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손자국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지만 손가락 길이가 이상하게 길었다. 마디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손이 내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툭!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안에서였다. 내 바로 뒤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끝이라는 확신이 이유도 없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고 있었다. 텐트 안 공기는 이미 눅눅하고 무거워졌고 아까부터 맡아온 그 썩은 냄새는 이제 코 안쪽을 찌르는 수준이었다.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툭! 또 한 번.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텐트 안 내 등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른 감각이 더 또렷해졌다. 숨소리, 냄새, 그리고 아주 미세한 움직임, 무언가가 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알아차리길 기다리는 것처럼,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다. 이건 내 반응을 보고 있는 거다. 내가 놀라거나 돌아보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몇 초였을 수도 있고 몇 분이었을 수도 있다. 그 사이 뒤에서 느껴지던 기척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확실했다. 바로 내 등 뒤. 숨이 닿을 듯한 거리. 그리고 왜 안 돌아봐? 귓속으로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거의 정신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아까 텐트 밖에서 들렸던 것과 같았다. 쉰 듯한, 눌린 듯한 사람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보고 싶지 않아? 그 말과 동시에 등 뒤에서 뭔가가 살짝 스쳤다. 손이었다. 차갑고 젖어있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근육이 완전히 굳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이상한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얼굴이 없는 사람, 비틀린 목,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 이건 진짜가 아니다.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합리화하려고 할수록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 낙엽이 흩날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뒤에 있던 기척이 사라졌다. 정확히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 봐.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무것도 없었다. 텐트 안은 그대로였다. 내가 가져온 배낭, 물통, 랜턴 전부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방금 뭐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건 단순한 착각으로 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목소리, 냄새, 촉감, 전부 현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텐트 안에 있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졌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아까처럼 압박감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제야 조금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텐트 주변을 비췄다. 아까 봤던 발자국이 더 많아져 있었다.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여러 개였다. 텐트 주변을 빙 둘러싸듯이.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이상하게도 일정한 방향이 없었다. 앞으로 간 것도 뒤로 간 것도 아니었다. 그냥 계속 그 자리를 맴돌음. 나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법당 쪽이 눈에 들어왔다. 문이 닫혀 있었다. 분명히 낮에는 반쯤 열려 있었는데 나는 순간 멈칫했다. 누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까부터 계속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설명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에 매달리고 싶었다. 사람이라면 설명이 된다. 사람이라면 덜 무섭다. 나는 조심스럽게 법당 쪽으로 걸어갔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 대답은 없었다. 다시 한번 두드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그때 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끄는 소리, 나무 바닥을 긁는 듯한. 나는 숨을 죽였다.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삐걱.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늘어졌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빛이 거의 없어서 나는 손전등을 조금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나는 후회했다. 비추지 말았어야 했다. 그 안에 있던 건 사람이었다. 적어도 겉모습은. 하지만 얼굴이 정상이 아니었다. 눈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다.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입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굴 전체와 맞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이 억지로 입만 웃게 만든 것처럼.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늦었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 목소리. 아까 텐트 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문을 더 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밖으로 나왔다.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이상했다. 툭!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아까부터 들리던 그 소리. 그건 이 존재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이해한 순간 더 이상 머릿속으로 합리화를 할 수 없었다. 툭. 그건 나뭇가지도 떨어지는 돌도 아니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소리였다. 마치 관절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것처럼 몸 어딘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 존재는 한 발짝 더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발 뒤꿈치가 낙엽 위를 미끄러지면서 중심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에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눈을 떼면 무언가 놓치게 될 것 같았다. 아니,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 존재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 속에 반쯤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만은 분명하게 보였다. 왜 밖에 나왔어? 말투는 느리고 중간중간 숨이 끊기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문장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힘든 것처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존재는 고개를 아주금 기울였다. 그런데 그 각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목이 부러질 것처럼 꺾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툭! 또 한 발짝. 나는 그때 등 뒤로 무엇인가 닿는 걸 느꼈다. 돌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손전등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빛이 흔들리면서 그 존재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무서워? 그 말과 함께 그 존재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다. 나는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이건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고 있는 거다. 진짜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서 따라하는 것처럼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끔찍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누구세요? 간신히 나온 말이었다. 그 존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기 사는 사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다. 사람?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머릿속에 낮에 봤던 장면이 스쳤다. 타담한 향, 닫혀있지 않던 문,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 그 모든 것들이 이 존재와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다. 이게 진짜라면?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꾸며놓은 거라면? 그런데 그 어떤 가설도 지금 눈앞의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 존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 냄새나. 나는 순간 몸을 굳혔다. 박 냄새. 그 말은 이상하게도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낯선 것을 맡았을 때의 반응처럼 그 존재가 코를 킁킁거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툭!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옆으로 몸을 틀어서 그 존재를 피해 달리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낙엽이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반사적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툭! 툭! 그 소리가 따라왔다. 일정한 간격으로.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잡힐 것 같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냥 어둠 속을 헤치고 뛰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발목이 몇 번이나 꺾일 뻔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허리를 숙이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제야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툭 하는 그 소리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살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조금씩 현실감이 돌아왔다. 살았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다리가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왔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완전히 낯선 곳이었다. 사찰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방향 감각도 이미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까 올라올 때 느꼈던 그 조용함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더 깊었다. 마치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발밑에서 뭔가를 밟았다. 딱딱한 감촉. 나는 아래를 비췄다. 손전등 불빛 아래 작은 나무 조각이 보였다. 아니었다. 나무가 아니었다. 그건 부러진 목재 조각에 묶여있는 낡은 천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걸 자세히 봤다. 손이 떨렸다.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들어오지 말 것. 들어오지 말 것.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축축한 바람.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썩은 냄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툭!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소리. 다시 시작됐다. 툭! 툭! 이번에는 여러 방향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하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여러 개였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생각보다 먼저, 본능이 먼저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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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이제 하나가 아니었다.
왼쪽, 오른쪽, 뒤쪽 방향이 계속 바뀌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서로 엇갈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몰랐다. 하지만 가만히 서 있는 건 죽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발밑에서 돌이 굴러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균형을 잃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툭툭툭 소리는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 아니,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었다. 여러 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 개가 나를 쫓고 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그건 착각이다. 어둠 속에서는 소리가 왜곡될 수 있다.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각은 더 선명해졌다. 냄새. 그 썩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서 밀려왔다. 한 방향이 아니었다. 마치 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퍼져 있었다. 그건 둘러싸였다는 의미였다. 나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오른쪽으로. 계속 직선으로 달리는 건 위험하다고 느꼈다.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도 툭 소리는 따라왔다.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외부 소리인지 내부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때였다. 발이 뭔가에 걸렸다. 나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땅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손전등이 손에서 튕겨나갔다. 빛이 몇 번 깜빡이다가 옆으로 굴러가며 멈췄다. 순간 시야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때 툭 바로 뒤에서 너무 가까웠다. 나는 그대로 멈췄다. 움직이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 빛이 비추는 방향 그 끝에 서 있었다. 하나가 아까 법당에서 봤던 그 존재와 같은 형태, 하지만 얼굴이 달랐다. 이번에는 눈이 있었다.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양쪽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그 안이 너무 깊어서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툭, 한 발짝. 나는 숨을 멈췄다. 그때 왼쪽에서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도 또 하나. 이번에는 키가 훨씬 작았다. 아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무릎이 반대로 꺾인 것처럼 보였다. 그것도 웃고 있었다. 나는 입안이 바싹 말랐다. 그리고 뒤에서 또 하나. 이제 확실했다. 셋. 적어도 셋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툭, 툭, 툭. 각각이 조금씩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리들이 겹치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도망칠 수 있는 방향이 없었다. 앞, 옆, 뒤 모두 막혀 있었다. 그때 아까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망가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면, 가장 처음 봤던 그 존재. 그게 말을 하고 있었다. 재밌다. 그 말과 함께 세 개가 동시에 한 발짝씩 앞으로 나왔다. 툭, 툭, 툭.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미 넘어졌던 자리였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으로 땅을 짚고 겨우 뒤로 기어갔다. 그때 손에 뭔가 닿았다. 차가운 금속. 나는 반사적으로 그걸 움켜쥐었다. 손전등이었다. 빛이 다시 흔들리며 켜졌다. 그 순간 나는 그걸 봤다. 내 발목.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래를 비췄다.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었다. 땅에 엎드린 채 얼굴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고개만 들어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 완전히 하얗게 뒤집혀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천천히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순간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손전등을 그대로 던지고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을 걷어차며 일어나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툭툭툭툭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제는 리듬도 없었다. 무질서하게 빠르게 가까이.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뛰었다. 숨이 찢어질 것 같아도 다리가 풀릴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어딘가에서 빛이 보였다. 희미한 빛.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방향을 틀었다. 빛 쪽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 거기만이 유일하게 저쪽과 다른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달렸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그대로 뛰어들었다. 나는 그 빛 속으로 그대로 몸을 던졌다.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린 것처럼 하얗게 번졌다. 발밑에 감각이 사라지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숨이 목에 걸린 채 나오지 않았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툭 그 소리가 거짓말처럼 끊겼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감촉이 달랐다. 아까까지 밟던 축축한 흙과 낙엽이 아니었다. 딱딱하고 건조한 그리고 묘하게 따뜻한 느낌.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불규칙한 발소리도 썩은 냄새도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숨을 몇 번 크게 몰아쉬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보인 건 법당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분명히 나는 산속을 헤매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도 여러 것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봤던 그 법당 안에 있었다. 불상, 낡은 목재 바닥, 향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문은 닫혀 있었다. 밖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아까는 희미하게만 나던 향냄새가 지금은 너무 강했다. 코를 찌르는 수준이었다. 나는 불상 쪽을 바라봤다. 그 앞에 향이 여러 개 꽂혀 있었다. 그리고 모두 타고 있었다. 방금 막 불을 붙인 것처럼. 나는 숨을 삼켰다. 누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다. 여기 안엔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법당문.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른다. 문 바로 앞 그림자처럼 서 있는 실루엣.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갔다. 저기 계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다. 그 사람은 잠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반응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쉴 뻔했다. 사람이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다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때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밖에 나갔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멈춰 섰다. 익숙했다. 아까 그 숲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빛에 드러났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까 법당 밖에서 봤던 그 존재, 그 얼굴. 눈이 깊이 꺼져 있고 입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것과 똑같았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눈이 나를 정확히 보고 있었다. 왜 돌아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이해되지 않았다. 돌아왔다고? 나는 도망쳐서 여기로 들어온 건데 그 존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툭! 그 소리. 이제 확실했다. 이곳에서도 같은 소리가 난다. 여긴 나가면 안 되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문은 그 존재 뒤에 있었다. 창문도 없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그때 불상 뒤쪽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어두웠다. 그리고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결심했다. 지금 여기서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움직여야 한다. 그 존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밖에 있는 것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옆으로 몸을 틀어서 불상 쪽으로 달렸다. 툭! 소리가 급하게 울렸다. 그 존재가 움직인 것이다. 나는 불상 옆을 스치듯 지나 뒤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좁은 공간이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나는 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숨을 죽였다. 바로 바깥에서 툭! 소리가 들렸다. 그 존재가 바로 앞까지 온 것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 것 같았다. 그때 그 존재가 바로 코앞에서 속삭였다. 거기 있지. 나는 숨을 멈췄다. 다 알아?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또렷했다. 더 가까웠다. 그리고 냄새나.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그때 밖에서 법당 바깥에서 툭툭툭 여러 개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그 존재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그건 아까 숲에서 나를 쫓던 것들이었다. 그 존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왔네. 그 말투는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짜증. 아니, 경계. 나는 그걸 느끼는 순간 이해했다. 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들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서로를 막고 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때 문 쪽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길게 늘어졌다. 삐걱. 그 소리가 끝까지 이어지기도 전에 공기가 바뀌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웠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숨을 들이마신 순간 폐 안쪽이 저릿할 정도로 다른 것이 섞여 있는 느낌. 그 썩은 냄새가 이제는 숨 자체에 묻어 들어왔다. 나는 불상 뒤 좁은 틈에 몸을 웅크린 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다. 밖에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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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 소리들이 문턱을 넘어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툭. 법당 안에 있던 그 존재가 한 발짝 움직였다. 들어오지 마. 처음으로 그 존재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달라졌다. 아까까지는 나를 향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문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 낮고 눌린 그러나 확실하게 경고하는 소리. 여긴 내 자리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깊이 죽였다. 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서 들어오려는 것. 서로 다른 존재, 서로 영역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흘러들어왔다. 정확히는 어둠 속에서 형체들이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첫 번째는 기어 들어왔다. 사람처럼 서서 걷는 게 아니라 네 발로. 팔과 다리가 뒤틀린 채 바닥을 긁으며 툭! 그 소리는 그게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였다. 두 번째는 문에 매달린 채로 들어왔다. 머리가 먼저 안으로 들어오고 몸이 뒤따라 들어오는 방식. 관절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었다. 툭. 세 번째는 그냥 서 있었다. 문턱에.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안쪽으로 기울였다. 그 눈, 초점이 없는 눈이 법당 안을 훑고 있었다. 그리고 우진아.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 목소리, 여기까지 따라온 거였다. 그 순간 법당 안의 존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툭. 안 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밖에서 들어온 것들을 향하고 있었다. 여긴 내가 지켜.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지킨다는 말. 무엇을, 누구를. 그 존재가 양팔을 아주 조금 벌렸다. 마치 막으려는 것처럼 문과 나 사이를 가로막듯이. 그때 밖에서 들어온 것들 중 하나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다. 툭툭툭 연속된 소리.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부딪히는 소리, 나무가 긁히는 소리. 숨이 섞인 말인지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것들. 법당 안이 순식간에 뒤틀린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보지 못다. 그저 귀로만 들렸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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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리고 잠깐의 정적. 아주 짧은 숨머슬 듯한 침묵. 그 다음 쾅! 무언가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문 쪽. 거기에는 아까 서 있던 그 세 번째가 문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존재는 몇 번이나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들어오지 못했다. 툭, 툭 문턱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법당 안의 존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를 향해서.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눈. 아까와 달랐다. 조금 전까지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눈이었다면 지금은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눈. 너.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쫓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들어왔지. 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 존재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여긴 안전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툭툭툭. 점점 멀어졌다. 사라졌다. 나는 그걸 느끼며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왠 이 안에도 그것이 있었으니까. 법당 안의 존재. 그건 여전히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 존재가 한 발짝 다가왔다. 툭.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더 몸을 움츠렸다. 근데 그 존재가 말했다. 한 번 들어오면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다음 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나갈 수 없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미세하게. 나가야 돼요. 간신히 말이 나왔다. 집에 가야 해서. 그 존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나는 계속 말했다. 길 잃었어요. 그냥 잠깐만. 나가게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존재가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다. 밖에 있는 것들 나는 숨을 삼켰다. 계속 기다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이미 봤다. 그것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 존재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툭 여기 있으면 나는 숨을 죽였다. 안 쫓겨. 그건 제안처럼 들렸다. 아니, 선택지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 것들과 마주쳐야 한다. 여기 남으면 이것과 함께 있어야 한다. 둘 다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나를 살려준 거지? 아까까지는 분명히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막아주고 있었다.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존재를 바라봤다.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도와줘요? 그 존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나는 숨을 멈췄다. 아직 안 익었어. 그 말은 이상하게도 이해가 됐다. 그리고 그 이해가 더 깊은 공포로 바뀌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직 안 익었어. 그 표현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익는다.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바뀐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걸 이해하는 순간 가슴이 천천히 조여오는 걸 느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그 존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마치 내 몸 전체를 훑어보는 것처럼. 처음 온 사람들, 느리게 끊기듯이 말했다. 냄새가 달라. 나는 숨을 삼켰다. 박 냄새, 사람 냄새. 그건 아까도 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시간 지나면 그 존재의 고개가 다시 들렸다. 여기 냄새나.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다. 여기 냄새, 이 사찰, 이 공간, 이 안에 있는 것들과 같은 냄새. 그러면 그 존재의 입이 아주 조금 더 벌어졌다. 나갈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에요. 숨이 가빠졌다. 저 나가야 돼요. 여기 있을 생각 없어요. 그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 나는 결국 눈을 피했다. 그때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출발하기 전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 별걸 아닌 얘기였다. 날씨가 어떻다, 요즘 일은 어떻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 그런데 통화를 끊기 직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너 요즘 자주 산 가냐? 나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다. 응, 사람 많은 데는 싫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 침묵하다가 너 옛날에 잊었냐? 그 말을 했다. 나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뭐를? 너 어릴 때 산에서 길 잃었던 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이 흐릿했다. 그게 뭐? 너 하루 넘게 못 찾았어.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췄다. 그래요? 그때 너 혼자 계속 중얼거렸다고 하더라. 나는 웃으면서 넘기려 했다.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하지만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너 계속 누구랑 얘기했대. 나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상상 친구 같은 거였겠죠. 그래도 이상했던 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너 이름을 계속 불렀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멈췄다. 누가요? 그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네가. 나는 그날 그 이야기를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어릴 때 일이라고 대충 넘겼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그리고 이 공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존재를 바라봤다. 여기. 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전에 온 적 있어요? 그 존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어릴 때, 길 잃었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존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기억나? 그 존재가 말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때도 그 존재에게가 조금 기울었다. 여기 들어왔어.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울고 있었지.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또렷했다. 계속 이름 부르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억. 잊고 있던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둡고 좁은 공간, 나무 냄새,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던 기억. 나는 입을 떨며 말했다. 그럼 그때 여기 있었던 게 그 존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나는 숨이 막힌 것처럼 말을 잇지 못했다. 였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아니야.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 존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게 깨달았다. 이곳은 처음 오는 곳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한 번 들어왔던 곳이었다. 그리고 나갔던 사람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들어온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존재가 말했다. 다시 온 사람. 나는 숨을 멈췄다. 거의 없어. 그 말은 확률이 아니라 규칙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 존재가 한 발짝짝 다가왔다. 툭. 남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번엔 그 존재의 입이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안 나가. 그 말이 확정처럼 들렸다. 그 순간 밖에서 다시 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 닫혀 있었던 문이 다시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는 이전보다 더 느리고 길게 늘어졌다. 삐걱 그 소리가 마치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귀 안쪽을 긁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아까 분명히 그것들은 물러났다. 이 공간에는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건 뭔가가 달라졌다는 뜻이었다. 나는 시선을 천천히 문 쪽으로 옮겼다. 어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있다. 그 존재가 문 밖에 그리고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 툭 문턱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몸이 굳었다. 툭 또 한 번. 아까처럼 망설이는 느낌이 아니었다. 더 가까웠다. 더 확실했다. 그때 법당 안의 존재가 움직였다. 툭. 내 앞을 가로막듯이 문 쪽으로 한 걸음. 안 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번엔 안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이번엔 그 표현, 마치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처럼 문이 더 열렸다. 바깥의 어둠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였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형태가 흐릿했다. 경계가 없는 것처럼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것들이 문턱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툭 하나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들어왔다. 그 규칙이 깨졌다. 법당 안의 존재가 즉시 반응했다. 툭 빠르게 한 발짝.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감정.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존재가 팔을 뻗었다. 막으려는 듯이. 그 순간 문 안으로 들어온 그것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진아.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다. 그 목소리.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아까처럼 쉰 소리도 눌린 소리도 아니었다. 너무 익숙했다. 나는 그걸 듣고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입이 열렸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나를 아는 것처럼. 여기 있었네. 그 말투. 그 억양.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떠올랐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아버지였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아, 아버지.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생각보다 먼저. 그 존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잖아.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숨이 떨렸다. 머릿속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여기 있을 리 없어. 그건 분명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 표정, 그 느낌. 너무 똑같았다. 집 가야지. 그 말에 가슴이 흔들렸다. 집,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감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때 옆에서 거칠게 툭 소리가 났다. 법당 안의 존재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속지 마.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급다. 저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눈앞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 그래? 나야?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익숙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손을 조금 들었다. 진짜 아버지예요? 그 질문이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확신하고 싶은 마음과 믿으면 안 된다는 감각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다. 툭! 이제 완전히 법당 안이었다. 그래, 집 가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논리, 의심, 모든 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손목이 잡혔다. 차갑고 거친 감촉.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법당 안의 존재였다. 안 돼. 그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저건 데려가는 거야. 나는 숨을 멈췄다. 너 기억해야 돼. 그 말이 머릿속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다. 기억.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짧은 장면이 스쳤다. 어릴 때, 이곳. 어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려는 장면. 나는 그때 버텼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는 눈을 떴다. 손목. 지금 잡고 있는 이 손. 법당 안의 존재. 그때 나를 붙잡고 있던 그것과 같았다.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 있었다. 미소를 짓고 하지만 이제 보였다. 그 얼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눈이 너무 고요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말이 겨우 나왔다. 그 순간 그 아버지의 표정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음이 사라졌다. 툭 한 발짝 앞으로. 왜? 그 목소리가 낮아졌다. 또 그래.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불만처럼 들렸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법당 안의 존재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막고 있었다. 밖의 것과 나 사이를.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여기서 나가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밖 혹은 안.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선택이 끝이라는 걸.